네, 계속해서 예제 우리가 3.18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18을 보시면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는 거고요. 샘플링 해주는데 샘플링 피리어드가 라지 t 값이 0.1로 주어지게 됩니다. 0.1이면 우리가 샘플링 앵귤러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죠? 샘플링 앵귤러 프리퀀시는 t분의 2파이로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라지 오메가 t 값은 우리가 20파이가 되겠죠? 20파이가 될 겁니다. t분의 1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로 곱해주니까 20파이가 우리가 샘플링 앵귤러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G1T, 아날로그 시그널을 총 3개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요. G1T 같은 경우에 코사인의 6파이 T가 되고요. 그리고 G2T의 경우에는 우리가 코사인의 14파이 T 그리고 세 번째 아날로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우리가 코사인의 26파이 t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개의 시그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샘플링한 결과들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아날로그 시그널 세 개가 있는데요. 모두 코사인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정수배죠. 파이의 정수배 t로 주어져 있는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인데요. 코사인의 k 파이 t 이런 형태죠. 이 k가 6이고 14고 26인 부분만 다르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결과는 우리가 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델타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k 파이 그리고 플러스의 델타의 오메가의 플러스의 k파이. 그래서 k파이 지점의 주파수 대역에서 플러스 k파이, 마이너스 k파이 임펄스가 두 개가 이렇게 뜨는 형태의 시그널이 코사인 k파이 t의 프리에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시노미 시스템에서 유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 결과들을 보면 샘플링하기 전에 이제 Continuous Time Transform 스펙트럼이고요. 그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값들이 각각의 샘플링 앵귤러 프리퀀시만큼씩 복사돼서 붙여넣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샘플링 하게 되면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 이제 그림 3.17에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가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G1J 오메가, G2J 오메가, G3J 오메가를 그리게 되면 그럼 각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G1J 오메가를 한번 그려보죠. G1J 오메가는 K 값이 6이니까 6파이에 대해서 임펄스 시그널이 각각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파이에 대해서 6파이 마이너스 6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 지점에 대해서 6파이 마이너스 6파이에 대해서 얘를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그릴게요. 검정색 값으로 우리가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런 임펄스 트레인이 그려질 겁니다. 이거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파이를 가지니까 이런 임펄스가 뭐예요? 이게 코사인 6파이 t, G1t에 대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G1의 J 오메가가 되겠죠.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G2t는 어떻게 됩니까? G2t는 어떻게 그려지죠? G2t는 14파이에 대해서 얘가 6파이니까 14파이는 한 이쯤 있겠네요. 14파이는 6파이의 2배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4파이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14파이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4파이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G2 J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파이로 똑같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G3T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26파이T가 나오겠죠. 26파이T는 이쯤 나올 겁니다. 26파이T. 그러니까 26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런 시그널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그널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26 파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 이렇게 주어지겠죠. 얘가 결국엔 G의 3의 J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되겠죠. 이 빨간색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 두 개가 G3J 오메가, 파란색 두 개가 G2J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 임펄스 두 개가 G1J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죠. 이게 각각의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한 프리 스펙트럼이 될 겁니다. 프리 스펙트럼이 될 것이고요.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0.1의 주기로 샘플링을 해주라는 얘기죠. 샘플링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앵귤러 샘플링 프리퀀시가 오메가 t가 20파이가 됩니다. 20파이가 돼서요. 각각의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런 G1, J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파이만큼씩 이렇게 돼서 복사돼서 더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더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6파이 마이너스 6파이였다면 6파이 20파이면 어디죠? 20파이면은 얘가 지금 14파이에다가 6을 더해준 요 지점이 될 겁니다. 여기 20파이가 나올 거고요. 20파이가 될 거고요. 20파이 지점에서 동일하게 얘가 복사돼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G1PJ 오메가는 어떻게 그려져요? G1PJ 오메가는 얘를 그대로 그려준 거, 베이스밴드에서 하나 그려준 거, 얘가 K 콜 0일 때죠. 그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얘가 또 어떻게 되죠? 복사돼서 계속 들어갑니다. 복사돼서 더해져서 들어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6파이니까 14파이에서 이 값이 나오게 돼요. 20파이 마이너스 6파이 해준 지점이니까 14파이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0파이에서보다 큰 26파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값이 이렇게 복사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14파이일 때, 26파이일 때 이 값들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4파이, 마이너스 26파이, 그거의 중심인 이 지점은 우리가 20파이, 마이너스 20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붙여진 거죠. 얘가 이렇게 붙여진 거고, 그 전체가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이 검정색 시그널 전체가 뭐예요? 이 검정색 시그널들 전체가 G1의 PT가 되겠죠. G1P에 대한 J 오메가 될 겁니다. 샘플링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샘플링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저대역 시그널이 20파이, 마이너스 20파이에 가서 붙는 곱해지는 이런 시그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였죠? 원래 GPJ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PJ 오메가는 어떻게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GPJ 오메가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죠. GPJ 오메가는 T분의 1을 해주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 값이 그럼 T분의 파이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T분의 1에다가 시그마의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G A의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J의 오메가 값을 K 오메가 T만큼씩 우리가 설정해 준 거. 이게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준 시그널의 스펙트럼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T의 지금 오메가 T 값은 지금 20파이니까 그거의 배수만큼씩 이 값들이 시프트해서 시프트한 버전들이 다 더해지는 거죠. T분의 1에 붙고요. 그래서 G1 PJ 오메가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G2는 어떻게 돼요? G2는 이런 시그널인데 얘가 지금 20파이씩 얘가 20파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4파이 더하기 20파이 하니까 6파이 지점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G2J 오메가의 기저대역 시그널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예, 여기서 마이너스 14파이 이 지점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지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이 어떻게 돼요? 복사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20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만 나올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물론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리고 요 놈을 또 마이너스 20파이만큼씩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 또 똑같은 놈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요. 여기도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런 놈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20파이보다 더 가서 40파이면 어떻게 돼요? 40파이 마이너스 14파이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26파이죠? 그러니까 26파이에서도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런 G2P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여기서 시그널이 또 나올 겁니다. 40파이를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주면 그러면 14파이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6파이 지점에서 또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다 뭐예요? 얘는 G2의 P, J 오메가가 될 겁니다. 두 개가 어떻죠? 샘플링을 해놓고 보니까 원래 시그널은 오리지널 시그널은 다르잖아요. G1T, G2T는 다른 시그널이고요. 우리가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도 얘랑 얘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0.1이라는 주기로 샘플링 주기로 샘플링을 했더니 샘플링 주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 파란색이 샘플링 주기가 이렇게 복사돼서 연속적인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났는데 파란색 역시 G2J 오메가도 이렇게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샘플링을 하고 나면 시그널이 모두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0.1로 우리가 샘플링 했을 때 이런 시그널들이 실제로 샘플링된 디스크릿 시그널들이 동일하다는 것은 세 개가 아날로그 시그널은 다르지만 샘플링하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주파수 영역에서 봐도 역시 그게 동일하다는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26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둘 거고요. 그리고 그 놈을 우리가 20파이만큼 시프트하면 20파이만큼 시프트하면 어떻게 돼요? 20파이에다 마이너스 26파이 하면 6파이에 마이너스 6파이 지점에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0파이만큼 하면 여기서 또 나올 거고요. 또 시그널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모든 지점에서 마이너스 40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40파이 지점에서 얘를 시프트 해주면 결과적으로 14파이 마이너스 14파이에서도 동일한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결국엔 G3의 P, J, 오메가가 될 것이고요. 각각의 Continuous Time 시그널 우리가 Angular Frequency 값이 3일 때 그리고 7일 때 그리고 7파일 때 그리고 이런 값을 26파일 때 그러니까 14파일 때 6파일 때 각각 다르게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면 그 세 개의 시퀀스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게 돼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원할 수가 없겠죠. 어떤 것이 실제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3.18을 주파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뭐였어요?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디스크릿 시그널을 뽑아내진 않았었죠? 디스크릿 시그널은 아니었고요. 그 디스크릿 시그널 아니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웠죠? 디스크릿 타임 Fourier Transform을 배웠죠. 그 디스크릿 타임 Fourier Transform, 즉 디스크릿 시퀀스하고 이 결과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 Fourier Transform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로 표현되는 DTFT 결과하고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아날로그 시그널의 이 베이스밴드 기저대역 이 시그널 GA의 J 오메가 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GAT 아날로그 시그널을 앞에서처럼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그려보죠. 이 시그널을 PT를 곱해서 GPJ 오메가를 구했죠. GPT를 구했죠. GPT를 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우리가 사각파 형태로 취해서 해주면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했고요. 그 복원된 시그널을 GA 해시라고 했습니다. GA의 추정된 시그널이라고 해서 GA 해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GN이라는 건 결국엔 뭐겠어요? GPT에서 우리가 임펄스 시퀀스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거의 매그니튜드, 임펄스의 매그니튜드는 무한대지만 그 값, 화살표의 끝에 값, 그걸 우리가 G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비로소 이제 정수 N에 대한 디스크릿 시그널이 될 텐데요. 그놈을 우리가 DTFT를 한 결과를 G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죠? DTFT 결과니까. 그럼 DTFT 정의에 의해서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뭐였죠? GN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N이라는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트가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니까 그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죠? 마이너스 붙인 요 값을 곱해서 전체를 n에 대해서 다 더해주죠. 그러면 이 웨이트가 딱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정의를 일단 한번 써보고요. 그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GPT라고 비교를 해야죠. GN과 우리가 GPT가 유사한 놈이니까 GPT가 우리가 샘플링하는 과정과 유사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나온 시그널이죠. 하지만 여전히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고요. 타임 도메인, 디스크릿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GPT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n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결국 있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GA의 각각의 샘플링된 값, 주기 라지 t에 대해서 샘플링된 값, 거기다가 우리가 임펄스의 t-nt 라지 t 이렇게 된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그널 GAT가 있으면 GPT는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가지고 그 임펄스의 그 크기들이 각각이 샘플링된 크기를 가지는 그런 값들이었죠. 그래서 임펄스가 시프트된 임펄스 트레인의 각각의 아날로그 시그널의 t번째, 그죠? t의 정수배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해주면 어떻게 돼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해준 결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GP의 J 오메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얘를 우리가 그대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니까 Summation 그리고 얘는 Weighted Sum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웨이트죠. 웨이트니까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임펄스만 우리가 임펄스의 시프트된 버전만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다른 방식으로 결국엔 표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의 스몰 n t 이 값이 결국에는 시간 영역에서의 시프트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의 페이즈 시프트라고 했죠. 그렇게 주어지는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과와 우리가 얘기했던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시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GPJ 오메가하고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실제로 샘플링된 디스크릿 시그널의 DTFT 결과와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나온 시그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이 트랜스폼을 비교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겠네요. G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에는 얘는 GP J 오메가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만 다르죠? 뭐만 달라요? 라지 오메가의 값 대신에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T분의 스몰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 라지 오메가에다가 다른 건 뭐예요? GN과 GA의 NT는 같은 값이잖아요. 샘플링된 값. 그렇죠? 그 값, 웨이트잖아요. 그 값을 가지는 그 값, 그 특정한 어떤 값. 네, 그래서 오메가 값, 라지 오메가 값에다가 우리가 결국엔 라지 t분의 스몰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라지 t분의 스몰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라지 t 값은 없어지고 n의 오메가만 남겠죠. 오메가의 n만 남아서 그래서 gn과 ga의 nt는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두 개가 같은 관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이 스몰 오메가라는 건 뭐였어요? 라지 오메가에다가 라지 t를 곱해준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스몰 오메가에다가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여기는 dtft g의 익스포넨 말로 설명을 해보면 g 오메가의 제곱 얘는 dtft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일링 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오메가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t분의 1로 곱해줘서 새로운 스몰 오메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파수 축을 우리가 주기 라지 t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 우리가 gpj 오메가에다 요걸 넣으면 된다는 그 관계를 얻었고요. 그 gpj 오메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죠, 앞에서. 맞죠?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gaj 오메가를 우리가 복사해서 오메가 t만큼씩 복사해서 붙여서 다 더해준 거 t분의 1 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그 관계식을 구했었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gpj 오메가를 예로 하면 gpj 오메가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1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ga의 j의 오메가 마이너스 k 라지 오메가 t가 시프트된 버전들에다가 라지 오메가 대신에 노멀라이즈드 된 t분의 스몰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스몰 오메가로 표현해 준 값이다 라는 것이죠. 얘 정리해 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지 오메가에다가 이 라지 t분의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면 얘가 t분의 1에 시그마의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의 ga j의 우리가 t분의 스몰 오메가 마이너스 k의 이 오메가 t는 뭐였어요? 오메가 t는 라지 t분의 2파이였죠? 그죠? 샘플링 프리퀀시 t분의 2파이. 이게 우리가 t분의 1로 다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뭐죠? dtft가 그러면 이번에는 dtft가 어떻게 아날로그 스펙트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날로그 원래 시그널과 dtft. 그렇죠?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디스크릿 진짜 타임 시그널에 대한 프리에 스펙트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실제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g 익스포넨셜의 저 관계를 실제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좀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가 치우고요. 계속해서 그려볼 텐데요. 저기서 유도되는 저 과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값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gn과 g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관계를 쓰고요. 그리고 gpt 아까 실제 디스크릿 시그널은 아니지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실제로 샘플링 되는 그런 효과들을 누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의미 자체를 이렇게 썼어요. 쓴 거죠. 임펄스가 시프트 돼서 그거의 크기는 샘플링 된 크기다 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요 정의 그대로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그냥 상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시프트는 프리퀀시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되죠? 페이즈 시프트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로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원래 이 결과와 이 결과 DTFT와 우리가 샘플링된 그 디스크릿 버전은 아니면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의 CTFT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단지 라지 오메가를
라지 t분의 스몰 오메가로 노멀라이제이션 된 그런 베리어블을 바꿔준 거죠. 그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GPJ 오메가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스펙트럼, 그게 GAJ 오메가였죠. 그것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GAJ 오메가와 우리가 DTFT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GAT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GAT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주기 T1을 가지고요. T1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있다고 해봅시다. T1. 이 T1이 되겠죠? 주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T1에 샘플링 되는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샘플링 되는 시그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게 GPT가 되겠죠. 이렇게 샘플링 된 요 시그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GPT가 되겠죠. GPT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GPT니까 우리가 이 시그널을, 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검정색이고요.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나온 이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이지만 샘플링 된 결과들을 우리가 각각의 임펄스들의 크기로 가지는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GPT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GPT라고 하면 이놈의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CTFT를 구했더니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한 GPJ 오메가를 구했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값이 T1 값이 점점 커서 샘플링을 적게 하면 원래 GA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었죠.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T1이라는 샘플링 주기에 역수의 2파이 곱한 값만큼 이 0지점의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복사해서 붙이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T1분의 2파이 지점에서 이 시그널이 복사해서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지는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그널들이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복사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GPJ 오메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베이스밴드 시그널 요 값이 원래 GAT에 대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면 이 검정색이 그러면 이 전체 파란색 샘플링 된 시그널에 대해서는 복사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복사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파란색에 대해서 복사된 시그널들의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실제로 GN과 비교해 볼 거예요. GAT가 이렇게 주어지고 GPT가 이렇게 주어지면 각각의 T1에 대해서 샘플링 된 시그널을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표현해 주면 이번엔 타임 인덱스가 이제 디스크릿 버전으로 GN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GN 디스크릿 버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요. 0, 1, 2, 3 이런 실제로 정수 인덱스에 대해서 값을 가지는 샘플링 된 값을 가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 값, 여기에 0일 때 값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값이 뭐죠? T1일 때 값. 이 값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2T1일 때 값, 그 값을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점점 커질 테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3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는 다시 또 줄어든 이런 값, 마이너스 3일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이 GN이 될 겁니다. 맞죠? 그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DTFT 결과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DTFT의 결과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그널은 뭐였죠? 이 시그널이 요 부분의 모양은 뭐였죠? 이 부분의 모양은 GA의 J 오메가였죠. 그 모양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GP의 J 오메가랑 어떤 차이만 있다 그랬죠? 결국엔 노멀라이제이션 차이만 있다 그랬습니다. 라지 오메가 값을 뭘로 바꿔주는 거죠? 라지 T분의 스몰 오메가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값을 이제 G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DTFT의 결과라고 하면 0 라지 오메가에서 T1분의 2파이 지점 이렇게 주어지는 값들이 스몰 오메가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는 라지 오메가에다가 라지 T 값을 곱해준 값이 된다 그랬죠. 라지 T가 샘플링이었죠. 라지 오메가에다가 T1분의 2파이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돼서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샘플링 피리어드의 영향이 없어지고 그 영향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샘플링 돼서 반복되는 지점이 DTFT에서는 항상 2파이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DTFT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2파이 주기로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샘플링된 디스크릿 버전에 우리가 DTFT를 해주면 T1의 영향력이 샘플링 피리어드의 영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파이가 바로 돼서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요 원래 GAJ 오메가가 2파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퀀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좀 다시 그려볼게요. T1이 지금 1보다 더 크니까 결국엔 T분의 2파이 값이 2파이보다도 더 작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2파이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례해서 그려보죠. T1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1보다도 더 큰 그림으로 비례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는 우리가 2파이 값이 더 크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지점에 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퍼진 형상으로 보이겠죠. 동일한 크기 T1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로 놓으면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T1 값이 지금 여기도 T1이죠. T1 값이 1보다 만약에 클 수 있으니까 여기 그림이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비교가 되겠죠. 물론 n하고 스몰 t하고 다르니까 이게 뭐 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게 놓으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라지 T1 샘플링 된 길이의 그런 영향력을 없애주는 효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샘플링 피리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엔 더 자주 한번 해봅시다. 샘플링 피리어드를 자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동일한 t, GAT를 가지고 있고요. GAT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모양의 이런 GAT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엔 GPT를 더 자주 샘플링을 해줘 봅시다. 그래서 T2 값을 이번에는 샘플링 피리어드를 T2를 작게 생각해 보죠. 작게 잡고 한번 샘플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놈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자주 샘플링된 이런 시퀀스들을 우리가 GP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되는 거죠? CTFT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GPJ 오메가를 하면 T1이 이제 T2로 바뀌었죠. T2가 작아졌죠. T1에 비해서는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T2의 값은 T2분의 1이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T2분의 2파이 커진 값으로 마이너스 T2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 값이 전체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모양은 그대로 있죠. 요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맥시멈 오메가 m이었죠. 요 값을 우리가 라지 오메가 m
이 값을 우리가 스몰 오메가의 마이너스 라지 오메가 m이라고 놓을 수 있었죠. 원래 GA, J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 대역이었죠. 맥시멈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대로 가지고 온 모양으로 우리가 놓고요. 다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T2분의 2파이에 가서 복사가 되는 거죠. T2분의 2파이로 시프트된 버전들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GPJ 오메가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GPJ 오메가가 T1이 크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복사되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겹칠랑 말랑하죠. 겹칠 수 있겠죠. 이거보다 만약에 더 커지면. 그럼 이제 LEAC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얘를 더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 자주 샘플링을 해주면 이 간격이 널찍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베이스밴드의 원래 GAJ 오메가를 쉽게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가 이제 GAJ 오메가이잖아요. GAJ 오메가의 모양이었죠. 정확하게 여기 T분의 1이 붙긴 하지만. 그래서 요 모양 하나가, 요거 하나는 이제 GAJ 오메가가 되겠죠. 복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상태로 우리가 CTFT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DTFT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DTFT로 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n에 대해서 우리가 그릴 텐데요. 그럼 GN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샘플링 주파수만 변하니까, 샘플링 피리오드 값만 변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이제 역시 동일하게 정수 인덱스에 대해서 1, 2, 3, 4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 그래서 더 커진 인덱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랑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더 널찍하기 때문에 더 빨리 변하죠. 동일한 인덱스에 대해서 더 빨리 변화가 있는데 얘는 더 스무스하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더 자주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디스크릿 버전이지만 샘플링 레이시 다른 것에 의해서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고요. 그걸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역시 DTFT를 해주면, 그러면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GPJ 오메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우리가 DTFT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이 샘플링 피리오드 값이 노멀라이제이션 된다 그랬죠. 이 지점이 결국엔 어떻게 바뀌는 거죠?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의 전체적인 쉐입은 동일하겠죠.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 그대로 하니까 이런 쉐입은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DTFT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DTFT는 우리가 샘플링 타임 그 피리어드 T1 값이 아예 노멀라이제이션이 돼버리죠. T1인지 T2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각각 2파이로 노멀라이제이션 돼서 2파이마다 주기성을 지니는 항상 DTFT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쉐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노멀라이제이션 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T2가 지금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T2분의 2파이나 2파이나 동일한 지점의 위치에다가 놓은 거죠. 그냥 그래프 값을 실제로 실선을 라지 오메가가 다르지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을 아주 크게 잡아서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각각의 주파수 앵귤러 프리퀀시 그 값에 대해서 복사된 그런 스펙트럼이 계속 붙어서 더해지는데, 그때 그 샘플링을 적절하게 더 많이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값이 점점 벌어져서 기저대역에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을, 빈 공간을 많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가드밴드들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이 보호해주는 구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DTFT로 표현해주면
2파이로 노멀라이제이션 된 형태로 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 그리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죠. 여러분들 GPJ 오메가와 GAJ 오메가 요거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DTFT와의 관계식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 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 노트를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써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중간고사에서 이걸 설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백지에다가 써서 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